졸라 쉽죠, 그죠? 네, 쉽습니다. 예. 그냥 아무나 다 할 수 있다. 조립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조립하는 영상을 좀 다시 찍어줬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조립하는 거 하나 좀 자세하게 다시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저 오늘 준비한 제품은 이제 이겁니다. 화이트 컨셉이고요. 네, 783D 전수고 TH360 화이트 에즈라 P650M X3D 16기가 하나, RTX 5050 미라클, 네, 하이닉스 P3 하나, 그리고 구주 P5000L 화이트고요. 에코드 STH800 화이트입니다. 그래서 좀 잘 보실 수 있도록 화이트 컨셉의 제품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좀 설명을 하면서 그래서 좀 해볼게요. 네. 자, 일단 수냉 쿨러 같은 경우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요즘은 수냉 쿨러도 많이 쓰니까. 네, 수냉 쿨러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 이렇게 액세서리 구조, 그리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수냉 쿨러를 보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팬이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분리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이게 요 부분이 블럭입니다. 블럭 펌프, 이제 호스, 그리고 냉각할 수 있는 팬, 그리고 요 밑에가 이제 열을 들고 있는 라디에이터입니다. 실제로 이 수냉 쿨러 같은 경우는 그 차량에서 컨셉을 가져와서 이제 컴퓨터에 안착이 된 케이스고요. 현재는 이제 제가 장사가 10년째거든요. 10년째인데 누수 못 본 지 5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수냉 쿨러 같은 경우는 이제 단점이라고 한다면 누수는 솔직히 이제는 없다고 보면 되고, 펌프가 죽으면 통째로 다 갈아야 됩니다. 펌프가 죽으면 냉각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다 갈아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네. 수냉 쿨러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다가 인텔인지 AMD인지에 따라서 그 맞는 부품을 찾아야 됩니다. 네. 맞는 부품을 찾으려면 뭐 매뉴얼 보고 찾으면 돼요. 저는 근데 뭐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보면 다 압니다. 네. 보면 다 아는데 저는 이제 세팅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여튼 AMD 거 저는 일단 낄 거고, 됐다. 그렇게 하고, 이 보면 이제 이런 케이블들이 있는데, 이 블럭, 이 가운데 블럭이라 불러요. 이 블럭에 달려있는 요 PWM이 펌프 RPM을 제어하는, 네, 그거고, 보통 펌프는 4핀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3핀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3핀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펌프를 맥스로 돌리겠다는 소리로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 요런 거 많이 보이죠. 5V RGB 케이블입니다. 연결해주면 LED가 동기화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지금 여기는 블럭에 하나, 그리고 팬 미러에도 하나 있는 거여서, 그리고 오늘 케이스에도 5V RGB 팬이 3개 있습니다. 3개 있기 때문에 좀 이따가 같이 연동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수냉 쿨러는 이게 세팅이 끝이에요. 네, 끝이고, 수냉 쿨러는 이제 팬이 안 달려있으면 팬을 달아야 되고, 네. 그래서 자, 여기 이제 보드에서 보드 같은 경우는 항상 SATA 케이블이 있을 거고요. 빼시고, 매뉴얼은 저는 보지 않겠습니다. 네, 컴퓨터 조립 바로 이틀 하는 거 아니라가지고. 보드를 꺼낼 때 보면 뭐 가끔 이렇게 나사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요즘은 나사를 꺼낼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보드 M2 같은 경우는 무볼트로 거의 다 달려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신 경우는 꺼내 쓰시면 되고, 필요 없으면 넣어두면 됩니다. 넣어두시고, 자, 이렇게 보드가 있으면 오늘은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보여드리면 좀 더 보기 편하겠죠, 그죠? 자, 레버를 제껴요. 제끼시고, 그 다음에 들고 CPU를 뜯습니다. 자, 삼각형을 안 보여줬네. 이 CPU에 보면은 이 삼각형이 있어요. 여기 보이죠? 요거 삼각형. 그리고 이 보드 바닥에도 삼각형이 있거든요.
이 삼각형이 매치가 되도록 넣으면 딱 들어가요. 네, 이렇게 잘 안착됐는지 보시려면 이렇게 흔들어 보면 됩니다. 네. 덮으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구리스 같은 경우는 저는 오늘 펴바를 거긴 한데, 자,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이 구리스를 바르신다고 하면 이 정도면 돼요. 별거 아닙니다. 네. 펴 바르는 거는 좀 스킬을 많이 요구를 해요. 실제로 이 펴 바르는 거는 좀 빡셉니다, 생각보다. 야, 그래도 돈 주고 맡기는 건데 아무리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펴 바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지 않겠냐 라는 의견이 있으셔가지고, 네, 가지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오늘은 이제 펴 바르는 모습으로, 네,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아무 상관이 없긴 한데 저는 엄청 많이 해봤기 때문에, 예,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실 원래 펴 바를 때는 가운데로 짜는 게 아니에요. 예, 가운데로 짜는 게 아니고 그 끝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졸라 잘 펴 발랐죠, 그죠? 네. 자, 그리고 이 메모리, 일부 회사 중에서는 이 메모리를 보면 가끔 이렇게 홀로그램 스티커 같은 게 있어요. 우리는 영수증을 보관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리미티드 라이프 타임 AS 조건을 가지고 있는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이런 홀로그램 스티커를 꼭 제품에 붙여야 됩니다. 예. 홀로그램 스티커든 하여튼 뭔가 스티커가 있을까, 하여튼 SSD든 메모리든 이런 스티커를, 네, 잊지 말고 이렇게 꼭 붙여주세요. 자, 그 다음에 메모리를 장착을 하고, 자, 메모리는 꽂을 때 잠깐만, 방향이 이상하네. 자, 메모리를 꽂을 때는, 자, 항상 밑에부터 하는 거다. 밑에 눌러요. 소리 났죠? 또 위에도 눌러요.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메모리는, 네, 자, 이렇게 집어넣었죠? 집어넣은 상태에서 밑에를 누르시고 위에를 누르세요. 가지고 지가 닫히도록 하는 겁니다. 막 닫겠답시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지를 하면 안 돼요. 네. 이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눌러서 하는 거다. 하나 더. 왼쪽에서부터 1번이다. 1번, 2번, 3번, 4번 알겠죠? 그리고 요즘 거의 다 DDR5겠지만 DDR4는 1번, 2번, 3번, 4번 아무데나 꽂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DDR5는 2개 이하인 경우에는 2번하고 4번만 활성화가 돼 있어요. 1번에 3번에 꽂으면 화면이 안 들어올 거예요. 왜냐면 DDR5는 메모리를 3개 이상 꽂게 되면 램 속도가 강제로 하향 조정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1번하고 3번이 비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DDR5는 1번하고 3번을 사실상 쓸 일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드가 슬롯이 2개여도, 네, 문제가 되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네, 거의 없다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단일램이 극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CPU가 3D 제품이면 단발로 꽂아도 성능 하락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는 체감은 사실상 없을 거예요. 테스트 다 해봤습니다. 네. 단발로 해도 게임 성능 하락은 거의 없습니다. 단 작업에서는 있을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준비가 거의 끝났는데, 요것도 다른 거 보여드릴게요. 자, 이 서멀 패드 같은 경우는 방금 여기다 제가 비닐을 뗐는데, 네, 비닐을 떼야지 열 전도가 됩니다. 반드시 비닐 떼야 돼요. 이렇게 비닐이 있으면, 네, 아낌없이 다 떼주도록 하자 하고, 자, 이게 SSD를 깝니다. 네. 자, 잊지 마세요. 여기 자, 봐봐, 또 스티커 보이죠? 스티커. 그래서 이 사실 스티커 아무데나 붙여도 아무 상관없거든. 근데 보통은 이제 요쪽에 여기다가 이렇게 붙입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내고, 자, 보면은 이제 여기 요즘 거의 트렌드인데 무볼트예요. 무볼트. 볼트 없이 SSD를 결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SSD를 꽂고, 요거거든. 이거 돌린 다음에 이렇게, 조금 회사마다 조금씩 달라요. 네, 요렇게 하는 겁니다. 하고 방열판 씌워주고, 네, 볼트를 쪼면 됩니다. 방열판은 싸구려라도 다는 게 좋아. 한 1,000원, 2,000원짜리라도 다는 게 좋아요. 네. 다는 것이 그 내구성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SSD는 이제 나사로 장착하는 방식일 때 구형 타입이 있는데, 요거 이 나사를 풀어갖고 이제 다는 거지. 달고 방열판 올리는 거지. 일단 그리고 그 하나 좀 설명을 더 해드릴 게 있어요. 요즘 이제 LED 선호하시는 분들은 요 지금 이게 핀 3개짜리가 5V RGB거든요. 위치 파악을 꼭 하셔야 되는데, 얘는 총 5V RGB가 아래 2개, 위에 하나 있어요. 네, 위쪽에도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포트들을 잘 활용해서 선정리를 하셔야지 네, 문제가 없습니다. 여튼 요거 조립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케이스를 따야겠는데, 자, 일단 케이스를 보시게 되면 이 수냉 쿨러가 달려있는 제품 조립하실 때는 좀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걸 좀 보여드릴 건데, 일단 이런 미러 타입은 이런데 비닐이 다 있어요. 비닐부터 띄고, 그리고 이 반대편으로 돌려서 구속도 떼야 됩니다. 네. 풀면, 자, 이렇게 케이블이 벌써부터 짜증나요. 짜증나는데 다 푸세요. 이런 거 그냥 푸세요. 근데 다 풀어 그냥. 어차피 선정리 다시 해야 되거든. 자, 이렇게 빵끈을 풀고 이제 앞을 먼저 세팅을 해야 되는데, 자, 앞에 세팅 하실 때 그래픽 슬롯이 1번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까면 되고, 2번이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까면 됩니다. 네. 베껴내야 돼요. 이거는 베끼는 거는. 근데 일단 저는 MATX라서, MATX면서 1번이라서 5050이니까 이렇게 두 개를 깝니다. 이렇게. 이런 건 처음에 하면 좋아요. 나중에 하려고 그러면 이걸로 보드 스크래치 되는 수가 있어요. 네. 네. 미리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만큼 슬롯 커버를 미리 벗겨주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고, 네, 이거 벗기고, 자, 그리고 자, 보드에 이 스탠드 오프 있잖아요. 요거를 박아야 되거든. 저는 MATX라 가지고 8개예요. 아, 이거 11시, 12시, 1시, 3시, 여기도 하나 박아야 돼. 여기도 하나 박아야 되고, 여기도 하나 박아야 되거든. 6개에다가 추가로 스탠드 오프는 부속에 있습니다. 부속에. 이 나사 뭉치가 케이스를 사면 무조건 있어요. 그래서 나사 뭉치를 일단 빼세요. 나사 뭉치를. 저는 그냥 전용 공고 있어요. 5mm 복솔 드라이버입니다. 5mm 복솔 드라이버인데, 자, 솔직히 없으면은 벤치 같은 걸 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돌려서, 없으면 벤치로 해도 돼요. 진짜로. 네, 벤치로 해도 상관없어. 그 자신의 보드에 맞춰가지고 육각 스탠드 오프를 위치를 세팅을 해줘야 돼요. 2개 더 해야 된다. 나는 풀 사이즈는 9개입니다. 이렇게 됐죠. 순행을 달 때는 쿨러를 먼저 가는 게 아니에요. 쿨러를 먼저 달면 여기가 어지러워집니다. 뭐부터 다른 건 줄 알아요? 보드부터 다른 거다 해? 아, 주의할 점 하나 더. 저는 지금 이게 세워서 하지만 여러분들은 세워서 하면 힘들어요. 눕혀서 하세요. 네. 저는 그냥 밥 먹고 이거만 하는 사람이라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일 잘 하시잖아요. 요거를 이제 달아서 보면은 이 보드, 요 나사가 보드를 고정하는 나사입니다. 보드는. 그러니까 요거가, 그리고 SSD도 고정을 해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이 나사가 이렇게 큰 나사가 있어요. 요거는 파워에다 박는 겁니다. 네, 파워에다 박든지 하드디스크 같은 거 고정하는 나사고, 그리고 이제 요런 나사는 이제 제품마다 달라요. 예, 또 제품마다 달라가지고 이거는 용도에 따라 다르다. 어쨌든 방금 그 2가지만 보시면 되고, 자, 해가지고, 자, 잊지 마시고 볼트를 다 박으세요. 자, 나사 다 박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파워를 달기 전에 스위치 케이블을 먼저 꽂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케이블이 이렇게 많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 케이블들을 먼저 꽂고 시작하세요. 네. 그게 좀 편하거든요. 그 전면 오디오는 항상 여기야. 항상 대부분 여기거든. 그래가지고 오디오를 꽂는 거야. 일단 외형상으로 요거보다는 이렇게 가는 게 더 좋긴 한데, 이 케이블이 이제 파워를 꽂은 다음에는 안 빠지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편의성적인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USB는 여기,
가끔 이제 이렇게 이 케이스처럼 무슨 센서 디스플레이 같은 게 있는 애들 그러면 그건 USB거든. USB는 이쪽으로 또 여기 USB. 참고로 여기 USB는 자 이게 헷갈리시는 분들 가끔 있는데 자 이 보드에 있는 9핀 USB를 이제 우리는 인터널 USB라고 부릅니다. 인터널 USB. 인터널 USB는 밖에 2.0 검은색 USB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은 건데 그냥 꽂는 방법만 다른 거다. 예, 근데 용어가 생소하실 텐데 이 USB가 안에 거는 2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2개야. 하나인 경우도 있고 썬보드는 하나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추가로 더 필요하다고 하신다면 뭐 리안리의 엣지 허브나 엔드텍스트의 인터널 허브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추가로 USB를 할 수 있어요. 예. C타입은 대부분 다 이쪽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리고 USB 3.0은 여기 있는 경우도 있고 여기 있는 경우도 있고 USB 케이블도 네,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계속 하나씩 꽂는 거예요. 꽂을 때 꽂을 때 이제 선 최대한 안 엉키고 좀 분류가 되는 느낌으로 그리고 스위치 버튼 꽂는 여기 자, 이 보면은 이게 제일 문제거든. 사람들이 이걸 제일 힘들어해. 이게 그 프론트 패널 헤더라는 곳에 꽂는 버튼 관련된 거예요. 보면은 이 위치를 제가 표시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꽂는 방법에 대해서 표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거대로 꽂으시면 되고 가끔은 버튼용 따로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건 또 빼서 이렇게 해줘야 돼. 얘는 빼서 해줘야 되거든. 자, 그래서 요쪽에다 하는 거거든. 요쪽에. 제품마다 조금씩 위치가 다르긴 한데 대부분 다 여기야. 대부분 여기. 하여튼 위치는 뭐 어차피 뭐 크게 그건 아니어서. 사타 케이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미리 해놔야 나중에 편해요. 네. 하여튼 요렇게 해서 지금 케이스에 케이블들은 연결을 다 끝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뭐하냐? 파워를 연결해. 왜냐면 수냉 쿨러를 여기서 또 먼저 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손이 낑기면서 해야 된다고. 개 좁다고 여기 위가. 봐봐. 자, 수냉 쿨러가 이만큼 내려올까? 이만큼, 그지? 그러면 여기가 좁다고. 그리고 선 연결하기 싫다고 짜낸다고. 이 CPU 선이 이게 두꺼워가지고 손이 낑기거든요. 예. 그러면 짱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조립을 해야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수냉 쿨러는 마지막에 해야 편하다. 이게 처음 조립하면 야씨 내가 이거 어떻게 하겠어, 그지? 처음 조립하면. 그러니까 이제 멘붕이 오는 거야. 그래서 타워를 요거는 타워는 모듈러가 아니라 논모듈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야 돼요. 보통 이렇게 넣습니다, 대부분. 모듈러인 애들은 케이블을 먼저 꽂고 하는데 논모듈러인 애들은 이렇게 타워를 넣어야 돼요, 통째로. 넣으면 벌써부터 어지럽죠, 지금. 그죠? 벌써부터 어지러운데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어쩔 수 없고 여기서 이제 볼트를 박는데 꽉 박으면 안 박힐 수가 있어요. 살짝 박고 네. 이렇게 박는 거다. 케이블을 이제 좀 어지러운데 자 이제 케이블을 CPU부터 이제 꽂아요. 자 CPU 케이블은 이래 생겼습니다. 이렇게 8핀이 하나가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두 개를 쪼갤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요거는 PCI 6+2 케이블이거든요. 그래픽카드 꽂는 건데 이렇게 6개 2개로 분리가 돼요. 네. 그리고 신규격으로 하나 더 있죠. 네, 우리의 그 속을 많이 썩인 꽂혔는지 안 꽂혔는지 느낌 없는 이 12VH PWR. 예. 요거는 이제 몰렉스 케이블이라고 부릅니다. 요거는 이제 SSD나 하드 연결하는 SATA 전원 케이블. 그리고 여기 이 가장 굵은 요 놈이 메인보드 전원 케이블입니다. 해가지고 이제 재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네. 이쪽에 넣어요, 그죠? 네. 이쪽에 들어가거든. CPU 케이블은 대부분 다 이쪽이야. 넣어서 꽂는 거야, 여기. 네, 꽂고. 자, 근데 여기 봐봐. 여기 또 있잖아. 사실 안 꽂아도 돼. 하나만 꽂아도 되긴 하거든. 근데 있잖아, 그래도. 꽂을게요. 자, 요거 아까 이 분리하던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면 한 짝을 여기다 꽂을 수 있습니다. 꽂히는 거 꽂으면 돼요, 그냥. 그리고 나머지 선은 이렇게 뒤로 가면 돼요, 그냥. 없으면 안 꽂아도 돼. 남으면 남는 거야, 그냥. 그래서 파워 케이블, 요거 메인보드 전원 케이블은 요쪽입니다. 지금 선 정리를 안 하는 것 같지만 지금 다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네. 이쪽. 네. 그리고 그래픽카드 케이블은 이제 이쪽으로 뺍니다. 이쪽으로 빼든 이쪽으로 빼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픽카드가 작아가지고 이걸로 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오늘 5050이라서 빼놓는 거지. 이렇게. 이제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보드 쪽도 세팅이 다 끝났고, 네, 여기다가 이제 수냉 쿨러를 할게요. 자, 수냉 쿨러를 일단 장착할 때는 중요한 게 호스의 방향을 어디로 해야지 좀 더 미각적으로 이쁠까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호스는 오른쪽을 선호합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자, 이 수냉 쿨러 볼트를 까야지. 까서 해서 이렇게 집어넣고, 자석을 다 박았습니다. 박았고, 자석 필터 다시 원복하고, 자, 그러면 이제 블럭을 이렇게 하는 거지. 네. 하고, 손으로 쪼아도 되고, 부탁. 일단 임시로 이렇게 박아놔요. 네. 박아놓고.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자, 이제 케이블 이런 것들 불편하거든요. 그지? 케이블 뒤로 뺍니다. 네, 빼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선을 숨겨야 돼. 선을 잘 숨겨야 돼. 그리고 요것들도 이쪽으로, 요 뒤로 빼는 거예요. 뒤로. 선정리 홀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는 이제 그 USB에요. USB.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온도를 표시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USB, 인터널 USB를 연결을 해줘야 돼요. 꼭.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뒤로 뺍니다. USB가 모자라면 연결을 안 하더라도 냉각은 돼. 하지만 온도가 안 나와. 그러면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앞에는 사실 거의 끝이거든요. 자, 그래픽 카드까지 지금 연결할까요? 네, 해도 되거든. 저 그래픽 카드 잠깐 볼게요. 이 그래픽 카드는 달 때 진짜 헤매시는 분들 꼭 있거든요. 네, 그래픽 카드는 일단 까잖아요. 이렇게. 자, 일단 이런 마개 다 빼세요. 좀 이런 거 빼. 넣어 다시. 이런 거 빼. 다 빼 그냥. 다 빼라 그냥. 다 빼시고, 이 비닐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비닐을 떼야 됩니다. 비닐을. 혹시나 비닐이 안 떼져 있을 수 있어. 뭐 예를 들어 맡겼는데도 뜯으십시오. 뜯어라 비닐. 발열을 해소하는데 방해가 돼요. 뜯으세요. 이렇게 비닐 다 뗍니다. 자, 그래픽 카드는 이제 요래 해가지고 꽂으면 됩니다. 아까 다 빼서 세팅 다 했으니까. 네, 이렇게 꽂으세요. 꽂고 볼트를 박으십시오. 이 아다리가 여기가 안 맞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래픽카드를 달았는데 사람들이 와씨 아다리 안 맞냐고 이거 제품 하자 아니냐. 봐봐, 이게 안 맞거든. 잘 안 맞거든. 근데 박으면 됩니다. 그냥 대단한 건 아니에요. 네, 이렇게. 네, 된다. 네, 이렇게 박으면 되고, 케이블도 꽂으면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케이블 정리를 조금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앞에는 거의 끝났어요. 이렇게 하고 이제 뒤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뒤 보면 좀 짜증날 거예요 이게. 근데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뒤가 이렇지만 선 정리를 한 겁니다. 네, 케이블이 많은데 그냥 조금씩 하면 됩니다. 이제 이 선 정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리 하는 거예요. 미리 하는 겁니다. 미리 하는 거고, 저는 그 선 정리를 미리 했어요. 미리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문제가 될 부분들은 별로 없어요. 보면은 이제 요거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가끔 자, 여기 5V RGB를 꽂다 보면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꽂으면 되게 허당인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잘라줘야 돼. 그냥 잘라도 뭐 상관없거든요. 겉에 부분을 잘라서 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이 좀 뭐랄까 물리는 느낌이 되게 약해요. 그래서 잘 빠져요. 잘 빠지기 때문에 높이가 안 맞으면 이렇게 자르는 게 낫습니다. 잘라도 기능상 하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꽂고요. 네, 꽂고 밴드를 최대한 연결해줍니다. 밀려서 그리고 이제 이 정리를 하실 때 위랑 아래를 섹션을 나눠도 좋아요. 나눠도 좋거든요. 이 위가 지금 복잡하잖아 사실. 이제 위에 거는 위에 거대로 하고, 네, 아래 요거 두 개는 아래로 가도 돼요. 이제 그리고 무조건 확정적인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CPU 케이블 위치는 이제 확정이잖아. 이런 거는 미리 타일을 해줘도 좋아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 그리고 나머지 케이블들 이렇게 쫓아가서 해나가는 거지. 이렇게 좀 하여튼 요런 방식을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것 같아요. 저는 선정리는 그냥 하기만 하면 되지라고 보는 입장이라 선정리를 막 빡세게 하는 편도 아니고, 저는 분류만 했다는 느낌이면 선정리는 다 한 거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묶고, 그리고 그럼 요쪽을 뭐 이제 이런 케이스 케이블로 하고 나머지 한쪽을 이런 펜 케이블로 한다든지, 이건 이제 나름대로 분류가 있는 거예요. 하면서 가면 되게 좋아요. 그럼 나중에 끊었을 때 끊을 일이 생기면 이제 아 이게 분류를 다 한 거구나라는 느낌이 확 들거든요. 선정리를 하면서 내려왔다고 지금 보시면은 뭐 이제 이런 것들은 뭐 묶어서, 그래서 이런 케이블들은 이제 안 쓸 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안 쓸 거기 때문에 이 뒤에 보면 남는 공간이 많아요. 적당히 묶어서 적당히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사타 케이블은 나중에 하드디스크 꽂으실 거 아니에요. 꽂으실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빼놓은 거예요. 이렇게 빼놓은 거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쓰실 수 있게 이렇게 해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어주고 그 위치에다가. 중요한 거는 저는 선 정리를 하면서도 편의적인 부분을 잃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끝났거든요. 선 정리 끝났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 타이들 끝. 자, 이렇게 작업했습니다. 그게 뭐 좀 어수선할 수 있는데 이 5V 케이블이 정리하기가 좀 오래 지랄 같긴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류를 하면서도 정리를 했다는 느낌을 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여튼 저는 선 정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했고, 자, 이제 덮으면 돼요. 덮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앞에도 한번 켜보자고요. 켜서 문제가 안 나와야지. 하여튼 이제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불 다 잘 들어오죠. 그죠? 요거 색깔 안 맞는 거는 프로그램 깔아가지고 설정하면, 요거는 이제 프로그램 설치해야 되고, 여기도 프로그램 설치해야 돼요. 화면 떴습니다. 그죠? 하여튼 조립 뭐 대단한 거 없습니다. 그냥 진짜 그냥 이렇게 조립을 하면 돼요. 좀 이렇게 조립하는 이 순서들을 기억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순서. 그리고 얘가 케이블 아까 할 때 어떤 식으로 케이블을 꽂았는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 순서만 지켜줘도 작업이 아주 편해요, 생각보다.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 설치를 올해 버전에 맞춰서 윈도우 USB 만드는 거, 그 윈도우 실제로 설치하는 것, 드라이버 세팅하고 뭐 이런 것도 좀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릴 테니까. 여튼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뭔가 원한다면 실제로 내가 좀 진짜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최대한 저희가 전달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빨갛고 네모난 버튼을 눌러, 파란색 엄지 버튼을 눌러, 제 홈판의 컴퓨터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